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트온에서 호르몬 이야기를 맡은 이지향 약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처방되는 나비 모양의 당뇨약이 있거든요. 진짜 많은 대한민국 당뇨 환자분들이 드시는데 막상은 이 약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내가 먹는 약인데 어떻게 작용하는지, 또 이 약을 오래 복용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지 잘 모르신단 말이죠. 사실 저도 약국에서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도 시간도 없고, 또 사실은 어떤 분들은 설명하려고 하면은 그분들이 바빠서 못 듣고 가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그레이트온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릴 약은 아마릴이라는 약인데요. 글리메피리드라는 성분명이에요. 근데 아마릴은 상품명이고 글리메피리드는 성분명인데, 이 성분을 가진 약들이 아래 잘잘잘잘잘 어마어마하게 많죠? 자, 이렇게 많은 약들이 있습니다. 자, 이 약들 혹시 이 시청자분들이 드시고 계신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저랑 같이 공부해 보시게요. 자,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은 어디서 분비가 될까요? 네, 다들 아시죠? 바로 췌장입니다.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돼야 되는데 인슐린의 분비 능이 떨어진 환자들에게 처방되는 약이에요. 어떤 이유로 췌장에서 인슐린의 분비 능력이 떨어졌을까요? 결국에는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뭐 얼굴만 늙는 게 아니라 모든 장기가 늙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약을 처방받는 분들은 대부분이 다 약간 좀 연로하신 분들이에요.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능력이 떨어졌을 때 이 약이 이제 1ml도 있고 2ml도 있고 3ml도 있고 용량에 따라서 처방이 달라지거든요. 이 췌장에서 췌장 베타세포라는 곳에서 인슐린이 나와요. 이 베타세포라는 곳에서는 알파세포도 있고 베타세포도 있고 델타세포도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베타세포라는 곳에서 인슐린이 나오는데요. 인슐린이 나오려면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칼륨이라는 이온이 이 인슐린을 나오게 한다는 거. 좀 어려운데요. 이 칼륨 어디서 들어보셨죠? 나트륨, 칼륨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우리 몸에 전기적 신호를 주는 그 이온들인데요. 이 칼륨이라는 애들이요, 원래 세포 안에 많아요. 그리고 세포 밖에는 나트륨이라는 이온이 많아요. 우리 몸은 그렇게 설계돼 있어요. 근데 이 칼륨은요, 이 세포 있죠? 세포막에서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굶었을 때 있죠? 음식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칼륨이 이 세포막을 자꾸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음식을 딱 먹죠.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여기서 말하는 건 포도당이에요. 포도당을 딱 먹는 순간 이 포도당이 췌장으로 들어옵니다. 췌장으로 들어오면 이 포도당을 췌장이 에너지로 바꿔요. ATP라고 하죠. 에너지로 바꾸면 밖으로 나가던, 슬금슬금 밖으로 나가던 칼륨을 잡아옵니다. 칼륨! 너 이제 나가지 마. 이리 들어와! 해가지고 칼륨이 나가는 문을 막아버려요. 그럼 어때요? 막 나가던 칼륨이 문을 막아버리니까 세포 안에 칼륨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이것이 어떤 게 되냐면 우리 몸에서는 탈분구, 즉 전기적 신호가 돼요. 이 전기 신호가 많아져요. 그렇게 되면 이 전기적 신호를 받고 칼슘이 있죠. 이 칼슘이 인슐린을 나오게 췌장을 수축시킵니다. 그러면서 칼슘이 인슐린을 팍 뿜어버려요. 자, 조금 헷갈리시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공복 시에는 췌장이라는 세포 안에서 칼륨이 막 밖으로 빠져나가는데 음식을 먹으면 포도당이 췌장 세포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게 에너지화 돼서 에너지가 만들어지면 이제 췌장에 힘이 생기니까 칼륨을 못 나가게 막아요. 칼륨이 못 나가게 막으면 이 칼륨이 많아지면서 전기 신호를 받은 칼슘이 팍 수축을 하면서 인슐린을 내보내는 원리입니다. 자,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일단 어르신들이 되면 식사를 잘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포도당이 잘 안 들어올 수도 있죠. 그리고 또 나트륨, 칼륨 이 균형이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칼슘 이온이 부족해서 세포의 수축력이 약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기능이 저하가 되는데요. 또 실제로 우리나라 동양인들이 이 베타세포, 췌장에 있는 베타세포 수가 서양인들에 비해서 적대요. 아껴 써야 된다 소리죠.
그리고 인간 수명이 우리가 이렇게 길지가 않았었잖아요. 옛날에는 단 거를 그렇게 먹지도 않았죠. 근데 수명은 길어놨는데 우리의 베타세포 수는 뭐 갑자기 늘어나질 않잖아요. 동양인으로서 베타세포 수는 적은데 음식은 많이 달아졌잖아요. 그럼 어때요? 베타세포의 기능이 빨리 닳겠죠. 기계도 오래 쓰면 빨리 닳잖아요. 그래서 베타세포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인슐린 분비능이 적어지면 세포 안에 혈액 속에 인슐린이 적어지면 어때요? 인슐린이 하는 역할이 당을 빨리 분비하는 역할이거든요. 빨리 세포 안으로 넣어주고 남은 거는 지방으로 저장해서. 인슐린은 엄밀히 말하면 저장 호르몬이에요. 우리가 굶었을 때를 대비해서 남는 포도당을 지방으로 또 글리코겐으로 저장해서 밥을 좀 굶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게 생존 호르몬이거든요. 근데 너무 일찍 탕진해버리면 나이 있어서 췌장에서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을 못 뽑아내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인슐린의 분비능이 떨어진단 말이죠. 자,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아마릴, 나비 모양의 약입니다. 이 아마릴은 마치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ATP, 에너지를 만들어서 칼륨을 못 나가게 하는 것처럼 베타세포에서 칼륨이 나가는 문을 막아요. 마치 절의 수문장처럼 나가지 마, 칼륨 너 나가지 마 하고 막아버리니까 칼륨이 못 나가서 칼슘이 인슐린을 쫙 품어낼 수 있게 하는 일입니다. 자, 그럼 이 약을 계속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췌장이 인슐린을 못 만들어내는데 약으로 췌장을 쥐어짰잖아요. 그러니까 췌장에서 인슐린이 점점 고갈되겠죠. 그래서 인슐린 이 약을 계속 쓰다 보면은 1mg가 2mg 되고 2mg가 4mg 되고 이렇게 늘어나요. 1mg로는 더 이상 마치 치약을 짜는 듯한 느낌? 그래서 이 약에 자꾸 의존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췌장에서 인슐린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고갈이 되는 시점이 와요. 이런 약의 기전을 모르고 막 복용을 하게 되면 1mg, 2mg, 3mg 약이 늘어나니까 이런 기전을 알고 아껴 써야죠. 우리가 포도당을 좀 덜 먹으면 인슐린이 그렇게 많이 나올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췌장을 좀 가늘고 길게 쓸 수가 있겠죠. 이런 걸 좀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저혈당이 올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이 약은 마치 음식이 들어왔을 때 췌장이 하는 일을 흉내내는 약이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밥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이 약을 먹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운반할 포도당이 없는데 인슐린이 나와버리면 어떻게 돼요? 저혈당이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약은요, 저혈당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식사 직전에 먹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만약에 식사 자리 가가지고 바로 밥이 나올 줄 알고 약을 딱 먹었는데 밥이 바로 안 나온다. 그럼 어때요? 일시적으로 당을 좀 올릴 수 있는 어떤 뭐 초콜릿이나 이런 걸 사탕이나 좀 드셔야지, 아니면 저혈당이 올 수가 있고요. 이거는 내가 음식을 얼마나 먹었는지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약으로 딱 조절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인슐린이 과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인슐린을 많이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인슐린은 기본적으로 남아도는 포도당을 지방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이 약의 부작용 중에 하나가 바로 복부 비만입니다. 배가 나와요. 이 약을 자꾸 드시게 되면 배가 나와요. 왜냐면 당을 지방으로 저장해서 쌓기 좋은 곳이 어디예요? 지방 저장하기 제일 좋은 게 내장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배가 나온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 여기서 제가 왜 이 어려운 칼륨 얘기를 했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죠. 나트륨 칼륨 펌프를 작동시킵니다. 나트륨 칼륨 펌프를 작동시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트륨을 세포 안에 있던 나트륨을 세포 밖으로 빼고 세포 밖에 있던 칼륨은 안으로 들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칼륨 못 나가게 해, 또 나가 있는 칼륨을 안으로 다 회수한다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포 밖에, 즉 혈관에 칼륨이 적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저칼륨 혈증이 일어나죠. 이 칼륨이나 나트륨이 우리에게 전기적 신호를 주거든요. 나트륨이나 칼륨 이온이 전기를 흐르게 하는 속도를 조절하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저칼륨 혈증이 와버리면은 이 제대로 전기 신호를 못 받아요. 그래서 근육 마비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당뇨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어르신들이
이 당뇨약을 꽤 오랫동안 복용을 하고 또 인슐린을 주사로 맞고 하시다가 나중에는 근육마비로 잘 못 걸으시는 분들도 많이 봤거든요. 아마 이게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약을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약이 나쁘냐면 절대 그게 아니죠. 이 약이 없었더라면은 뭐 당뇨 조절을 못 할 테니까요.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이 이 약을 드시는데 이 약의 특성을 잘 알고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그리고 약으로서 당이 치료되는 게 아니고 내 생활 습관, 이런 식이요법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하다. 운동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고 약은 보조적으로 쓰는 거다. 이런 메시지죠. 저는 이 호르몬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그런 것들을 좀 우리 그레이톤 시청자들하고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몸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 이유가 있고요. 몸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죠. 절대 죽이려고 하지 않죠. 당뇨에 있어서 핵심은 인슐린인데 사실 췌장에서 인슐린을 만들지만 췌장이 인슐린을 뿜어내지만 인슐린을 쓰는 곳은 사실 췌장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인슐린이 작용하는 곳은 간하고 근육과 지방세포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잘 나오던 인슐린이 안 나왔다? 이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그 본질을 보고 어떻게 하면 다시 인슐린이 이 췌장세포, 베타세포에서 콸콸콸콸 솟아날 수 있게 내가 어떤 불균형이 생겼는지를 좀 찾아보고 그 균형을 찾으시려고 노력을 할 때 약이 점점 줄어가고 또 당뇨의 합병증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내 생활 패턴은 그대로 두고 나는 그냥 살던 대로 그대로 살고 먹던 대로 그대로 먹고 약만 먹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의 균형은 점점 깨져서 나중에는 약의 늪에 빠져서 정말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당뇨 진단을 받으셨다면 우리가 식습관, 생활습관도 다 살펴보지만 내가 먹는 약이 어떤 기전으로 나를 도와주고 있는지 잘 아셔가지고 선택적으로 주치의와 상의해서 약을 최소화하셨으면 하는 바람인 거죠.